단 음식을 먹으면요 도로암이 타부립니다. 전국의 떡순이, 빵순이, 면도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 탈출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진단과 예방 방법 같은 것들은요 이전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요 부분을 알아보고 이 탄수화물 중독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인 만큼 중요하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중독성 탓에 음식을 계속 찾게 되고 잉여 성분은요 지방으로 저장돼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이 중독까지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일 요구 탄수화물의 최소량인 약 1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도 계속해서 케이크, 쿠키 등의 고당질 음식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찾는 증상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야생동물은요 배가 고플 때만 먹이를 찾고요, 사바나의 맹수도 배가 부를 때 눈앞에 지나가는 먹잇감에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는 것을 찾아요. 왜 그런 걸까요? 빵, 떡, 라면, 케이크, 콜라, 주스, 스파게티, 초콜릿, 맥주 이런 것들은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기분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탄수화물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비만의 원인이자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술, 담배, 마약과 같이 중독을 일으키는 영양소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나 케이크, 흰 밀가루로 만든 빵들, 면 종류의 음식들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주식인 탄수화물이 마약과 같은 중독을 일으킨다니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탄수화물을 끊게 하면요 공복감, 손떨림, 식은땀, 짜증, 안 좋은 기분, 불면증, 두통, 어지러움, 울렁거림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증상들 많이 느껴보셨죠? 뭔가 공복감이 드는데 막 그것들을 해소를 안 시켜주면 막 손도 떨리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쾌락을 위해서 단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면 더욱더 먹게 되고 또 단 음식을 중지시키면 금단 증상도 생긴다? 결국 술, 담배, 도박, 마약 등과 같은 중독 증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단맛은요 뇌에서 보상, 동기부여, 맛과 관련된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단맛으로 해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요 또 다른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요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분비될 경우에 마약을 복용할 때처럼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단맛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소위 당 떨어진다라고 할 때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단 음식을 찾는 것이죠.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강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급격하게 혈당이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지면서 음식을 먹기 전보다 더 떨어지면요 이러한 혈당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글루카곤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이 분비되면요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으면요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감소되고요 뇌는 세로토닌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단 음식을 찾아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세로토닌이 생성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분비되는 코티졸은요 식욕을 강하게 자극해서 단 음식을 더 먹게 만듭니다.
여기서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요, 100% 복부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중독은요, 만성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도 중독인 만큼 끊어내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무엇보다 탄수화물은요, 주변에서 맘만 먹으면 쉽게 단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단호한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당 지수가 60 이하로 낮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당 지수는요, 식후의 당질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당 수치를 높이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요,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저하시키므로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합니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요, 혈당과 인슐린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불필요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현미보다는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섭취하면서 채소류,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당 지수가 낮은 음식 중에서도요, 열량이 높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당 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화면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탄수화물의 욕구를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요, 포만감이 빨리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은요, 맛이 없고 텁텁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건강에 유익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탄수화물의 욕구를 다스리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탄수화물의 이 단맛, 아주 자극적인 맛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의 고소한 맛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조금씩 자주 먹자는 것이에요. 이 조금씩 자주 먹자는 것이 일면 보면은 간헐적 단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이어트 상식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 번에 먹는 약이 적으면요, 혈당이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요,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가 있죠. 끼니를 거르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더 찾게 돼요. 따라서 하루에 4-5끼를 먹어주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좀 힘드시다면요, 하루에 3끼를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단백질 종류의 간식을 드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숙면을 취한다예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깨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요, 가짜 배고픔이 증가하면서 탄수화물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나 탄수화물 중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하루 7시간 정도 푹 자면요, 생리적인 식욕과 쾌락적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에 관련된 체내 물질인 그렐린 수치가 상승하고 렙틴 수치는 하락해서 식욕이 오르게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정제 탄수화물보다는요, 진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흰 밀가루 빵보다는요, 통밀빵을, 흰 쌀밥보다는요, 잡곡이나 현미밥으로, 감자튀김보다는요, 찐 감자나 고구마로,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이렇게 먹자는 것이죠. 이런 진짜 탄수화물에는요,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탄수화물을 찾는 악순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보이는 곳에서 간식을 치우자는 것이에요. 담배 끊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막 담배가 땡길 때, 금단 증상에 시달릴 때 어디 숨겨놨던 걸 알면 찾아가지고 또 피게 되죠. 근데 주변에 정말 없으면요, 정말 그날은 참고 자게 됩니다.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내가 갈망하는 맛있고 고열량인 간식거리들을요, 집에 또 가까이에 두지 않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중독이 그나마 좀 잠재워질 수 있어요. 자, 일곱 번째는요, 운동과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열량 간식을 폭식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요, 쾌락적 식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요, 탄수화물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운동, 취미생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과일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세요. 과일은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과당이 또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과당은요, 인슐린을 직접 자극하지 않을 뿐이지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결국은 비만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과일의 단맛 또한 탄수화물의 중독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꼭 과일을 드신다면요, 이 단맛이 없는 신맛 나는 과일들을 좀 골라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9번째는요, 간식을 선택하실 때 단맛 나는 간식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단백질이나 견과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식은요, 우리가 단맛 나는 음식이나 단맛의 과일, 주스 등을 피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이나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즐기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10번째는요, 공복 후에 첫 끼를 주의하자는 거예요. 이전에 혈당 스파이크 말씀을 드리면서 공복 후 첫 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랜 공복 후에 첫 끼를 드실 때 단 음식을 먹으면요, 도로암이 타불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오랜 공복을 지난 후에는 더 주의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11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저혈당 증상이 왔을 때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단 음식을 먹은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저혈당과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허기도 지고요, 어지럽고 손도 떨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이래서 또 다시 단 음식이 당기니까 또 단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저혈당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저혈당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저혈당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가짜 저혈당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짜 저혈당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리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가짜 저혈당이 온 거구나, 단백질이나 견과류 같은 걸 좀 먹어서 단맛이 안 땡기게, 혈당 스파이크에 있어서 저혈당에 안 빠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12번째는요, 적은 양의 간식을 사자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쿠키 같은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된다면요, 소포장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양으로 구매를 해놓고서 꼭 먹어야 된다면 그것만 먹고 끝내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소포장을 사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래요. 자, 13번째 마지막은요, 양치질하기예요. 식후에 배가 부른데도 식욕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서 자꾸 식후에 디저트,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후식에 대한 욕구가 자꾸 생긴다면요, 바로 식후에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래서 입맛이 개운하게 되면요, 단맛을 찾게 되는 욕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